여러분, 우리는 왜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는데도 외국인 앞에만 서면 입이 얼어붙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까요? 수많은 단어장을 외우고 복잡한 문법 규칙을 파고들었지만 정작 실제 대화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유창함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단단히 붙들고 있던 오해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언어의 자유, 진정한 유창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창함은 절대로 말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속도는 혼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학습자들은 끊임없이 소리를 내뱉음으로써 자신의 두려움을 덮으려 하곤 하죠. 하지만 빠르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자기 자신조차 이야기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유창함이 아닙니다. 그저 의미 없는 조급함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창함은 모든 음절을 완벽하게 발음하거나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문법을 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을 실패자로 만든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현실을 볼까요? 원어민들조차 매일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문장을 끝맺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들로 빈틈을 메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그들을 유창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죠. 진정한 유창함은 기계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생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지 않고 살려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고 그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유창함의 핵심입니다. 유창함의 본질은 마음의 상태이자 감정이며 정체성이고 내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로 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법 규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맞는지, 시제가 올바른지 확인하지 않죠. 그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단어들을 내뱉습니다. 심장의 박동에 맞춰 순간의 반응 속에서 말이 터져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유창함입니다. 자연스러움, 온전함, 그리고 끊기지 않는 흐름. 학습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언어 지식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입니다. 틀릴까봐 두렵고, 비웃음을 살까봐 두렵고, 평가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하고, 수정하고, 계산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망설이는 순간 흐름은 끊어지고 맙니다. 유창함은 어휘가 부족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자기 비판의 굴레에 갇혔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모습을 보세요. 아이들은 옹알이를 하고 실수를 하고 발음이 뭉개지고 단어 선택도 서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멈추지 않죠. 그런데도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어른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용감하게 시도하고 실패하는 대신 안전한 곳으로 후퇴합니다. 창피함이 두렵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안정감이 유창함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싹을 잘라버립니다. 유창함은 완벽주의 위에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고 때로는 더듬고 때로는 느려지더라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말을 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유창함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실하고
명확하며 감정이 풍부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언어는 연결을 위한 도구이지 과시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초점이 복잡한 어휘나 완벽한 문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대화를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잃고 연결을 잃게 됩니다. 유창함은 깊은 인상이 아니라 깊은 연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 진행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창함이 정체성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소통의 순간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영어를 말하면서도 자신만의 톤을 유지하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잃지 않을 때 당신은 유창함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때 언어는 당신이 쓰는 가면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연장선이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유창함의 흐름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확실할 때조차 감히 말하고 불완전할 때조차 감히 시도하며 목소리가 떨릴 때조차 감히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들로부터 비롯됩니다. 망설임을 극복할 때마다 그 흐름은 조금씩 더 넓어집니다. 유창함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이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유창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압박감은 즉시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올바르게 말하고 있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내 의미와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있나?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을 문법이라는 갑옷에서 해방시키고 자신감의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험을 통과하려는 학습자가 아니라 현재에 살아 숨쉬며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는 소통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친구에게 추억이나 기쁨, 슬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구두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말할 뿐이죠. 웃고, 잠시 멈추고, 강조하고, 손짓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연결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유창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영어에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살아있음. 이제부터 유창함을 스스로 재정의하십시오. 속도도 아니고 문법도 아니며 끝없는 단어 목록도 아닙니다. 유창함은 당신이 전달하는 감정이고 당신이 표현하는 정체성이며 두려움으로 억누르기를 거부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그 길은 훨씬 짧아집니다. 발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에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 1000개의 단어를 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영어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연결 통로가 되도록 물처럼 흐르도록 내버려 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더듬거리더라도 항상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창함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소통이 아닌 시험 통과를 위해 공부하는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시험은 능력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로 여겨졌고 모든 교수법은 그 목표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이는 한국의 영어 교육 환경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학생들은 수백 개의 단어가 담긴 목록을 암기해야 하고 건조한 문법 연습 문제에 파묻혀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분석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형화된 문장 구조에 맞춰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하죠. 그 결과 서류상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대화에 직면했을 때 뇌는 즉시 얼어붙습니다.
책에서 외웠던 지식은 제때 나타나지 않고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사용할 수 없으며 규칙은 알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 대신 침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연결의 다리가 되어야 할 언어는 오히려 분리의 벽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를 살아있는 기술이 아닌 죽은 과목으로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언어는 결코 시험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시험 위주의 학습은 그 본질을 잘라냈습니다. 학습자들은 문장의 리듬을 느끼는 대신 분석하는 데 익숙해지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대화하는 대신 A, B, C, D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높은 점수가 곧 영어 실력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소통 능력이 없다면 점수는 가면일 뿐입니다. 그 가면은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웃음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진짜 공포를 숨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반사작용이 될 때 소통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손을 묶어버린 교수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을 보면 이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자신문을 읽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더듬거립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문법 연습 문제는 문장의 오류를 찾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은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머릿속의 모든 규칙을 확인하느라 허둥댑니다. 그 통제 회로는 그들의 속도를 잃게 만듭니다. 언어는 더 이상 흐름이 아니라 일련의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공식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언어에서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 환경에서의 평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철자가 틀리면 빨간 펜으로 표시되고 틀린 문장은 감점되며 관사 하나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점수가 낮아집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때부터 학습자들은 완벽할 때만 말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 완벽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침묵을 선택합니다. 교실에서의 침묵, 삶에서의 침묵,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여 세상을 넓히려는 꿈에서조차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실수 없이 유창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어민조차 매일 실수를 합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배우고 시도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시험 시스템은 실수를 이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수를 오점으로 만들고 수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쌓이면 자신감은 질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가 살기 위해, 숨쉬기 위해, 웃기 위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험을 위해, 점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을 뿐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영어는 더 이상 과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입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에 관한 책을 수백 권 읽을 수 있지만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 결코 수영하는 법을 알 수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개의 문법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나 얼어붙어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성적을 최종 목표로 보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모든 대화를 진짜 시험으로 여기십시오. 여기서의 시험은 당신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를 감수할 용기를 낼 때, 시도할 용기를 낼 때, 바로 그때가 진정으로 배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유창함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과거 완료를 썼는지, 현재 진행형을 썼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면 당신은 유창한 것입니다. 작은 실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고쳐지겠지만 침묵은 결코 유창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실수는 당신에게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도록 가르친 것이지만 당신이 그 길을 계속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배우고, 말하기 위해 배우고, 연결되기 위해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언어는 감옥의 벽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시험이 아닌 당신의 말로 걸어갈 때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어휘의 부족도 문법의 복잡성도 아닙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완벽주의로 만들어진 벽이죠. 그 벽은 경보음처럼 크게 울리지도 금지 표지판처럼 선명하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은밀하게 속삭이며 당신이 입을 열려고 할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벽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경험들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단어를 잘못 발음해서 친구들이 웃었던 기억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반 전체 앞에서 당신의 실수를 지적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어리둥절한 표정 하나가 당신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억의 파편들이 쌓이고 반복되면서 점차 나는 말을 잘할 만큼 뛰어나지 않아라는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안전을 위한 침묵이라는 새로운 습관이 태어납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 벽돌입니다. 당신은 틀리게 말하고 평가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수는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원어민들도 말을 더듬고 단어를 반복하고 망설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을 위축시키고 물러서게 하며 침묵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다음은 수치심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발음에 대한 수치심, 느리게 말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그 감정은 마치 당신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거울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약점만 본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듣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감정에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을 연결의 기회에서 앗아가는 것은 바로 당신 스스로 만든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적인 완벽주의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모든 문장이 절대적으로 정확하기를 원하고 모든 소리가 정밀하기를 원하며 흠없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당신을 느리고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단어를 점검하는 동안 당신은 소통의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순간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후회와 실패감뿐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완벽주의는 자기 파괴의 소용돌이로 합쳐집니다. 침묵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피할수록 자신감은 작아집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이 유창해질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쌓아올린 심리적 벽에 있습니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순간, 말을 하려다 삼키는 순간, 말하지 마, 틀릴 거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벽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벽돌을 제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무는 방법은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로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하십시오. 모든 걸림돌을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틀린 문장 하나가 침묵보다 10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실수는 유창함을 위한 연료이며 침묵은 당신을 그 자리에 가두는 어두운 지하실일 뿐입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를 기억해보세요. 당신은 완벽하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끈기가 당신을 오늘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넘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실수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가 당신의 꿈과 기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직 당신만이 압니다. 작은 조롱의 미소 하나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훔쳐가게 두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지속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대신 말을 선택할 때마다 벽돌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실수를 받아들일 때마다 균열이 생깁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연결에 집중할 때마다 벽은 낮아집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 벽을 넘어서서 유창함이 생각했던 것만큼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두려움, 수치심, 완벽주의가 당신을 가두게 두지 마십시오. 유창함을 완벽함이 아닌 자유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실함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러면 당신은 가장 큰 장벽이 언어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해방될 때 유창함은 숨결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최종 목표를 원어민처럼 말하기로 설정합니다. 그것이 유창함의 진정한 척도이며 모두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기준이라고 믿죠. 하지만 바로 이 마음가짐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의 톤, 억양, 심지어 소통 스타일까지 끊임없이 모방하려 애쓰면서 그들은 점차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처럼 들리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욱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언어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결코 당신을 누군가의 복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배울 때 당신의 문화, 목소리,
개성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 특성들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 맑고 생생하게 빛나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목표는 원어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진정한 소통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한국적인 억양, 혹은 프랑스, 인도, 일본 억양으로 영어를 말하지만 열정과 반짝이는 눈,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료됩니다. 그들은 억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진정성, 그리고 메시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발음이 얼마나 정확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감정을 전달했는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원어민 세계 안에서도 단일한 표준 억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 캐나다인 모두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고유의 억양이 있습니다. 만약 원어민 표준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원어민 이상을 쫓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다른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 살아있고 표현력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성공을 공유할 때 영어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 슬픔, 흥분을 어색함에 갇히지 않고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계적인 구조를 짜 맞추는 대신 당신의 개성, 유머, 깊이를 말해 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음은 언어가 감정을 섬기게 할 때 비롯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지만 영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창함이 아닙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여전히 억양이 있고 때로는 망설이지만 감히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야기에 담고 감히 자신의 말에 개인적인 색깔을 입힙니다. 이 사람은 유창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유창함은 공연이 아니라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깊은 심리적 의미를 가집니다. 원어민처럼 말하기를 목표로 설정할 때 당신은 암묵적으로 자신을 그들보다 아래에 그들을 위에 둡니다. 자신을 항상 뒤쫓는 사람으로 보게 되죠. 그러한 생각은 열등감을 낳고 바로 그 열등감이 입을 열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목표를 나 자신으로서 말하기로 바꾸면 당신은 즉시 주인의식을 되찾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진짜 목소리, 진짜 에너지로 그 자리에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문법은 종종 학습자의 마음에 무겁게 얹히는 족쇄가 됩니다. 말을 준비할 때마다 즉시 머릿속 체크리스트를 꺼내들죠. 이 시제가 맞나? 동사 변화는 정확한가? 관사가 빠지진 않았나? 그리고 바로 이런 점검 과정이 그들의 말을 막아버립니다. 유창함을 죽이는 것은 문법 자체가 아니라 문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본질을 직시한다면 문법은 단지 뼈대일 뿐입니다. 구조를 만들고 언어의 형태를 부여하지만 소통의 영혼은 아닙니다. 뼈대는 해부학적으로 완벽할 수 있지만 피와 숨결, 감정이 없다면 여전히 마른 시체일 뿐입니다. 소통에는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은 목소리, 리듬,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현에서 나옵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교육이 문법을 왕좌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은 동사 시제 실수 하나가 문장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배웁니다. 관사 하나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빨간 펜으로 채점되고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잠재의식 속에 100% 정확하지 않으면 말할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유창함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큰 장벽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법은 적이 아니라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기반을 다지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문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자신을 걸어 다니는 문법 기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짓는 틀처럼 사용하되 색깔과 빛, 온기는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자연스러운 대화는 언제나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수형 s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과거형 대신 현재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흐름이 유지되고 듣는 사람이 이해한다면 그 대화는 여전히 성공적입니다. 유창함의 죽음은 작은 실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제 초점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했나? 라고 묻는 대신 상대방이 나를 이해했나? 라고 물으십시오. 이 문법이 맞았나? 에 집착하는 대신 이 메시지가 명확했나? 에 집중하십시오. 새로운 질문은 자유의 문을 열어주고 낡은 질문은 당신을 다시 족쇄로 끌고 갑니다. 진정한 소통은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구부러지고 감정과 맥락에 따라 확장하고 수축합니다. 원어민들 자신도 말할 때 교과서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장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군더더기를 삽입하고 중간에 생각을 바꾸고 심지어 문법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덜 유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창함은 절대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언어는 콘크리트 블록이 아니라 강물과 같습니다. 소통의 아름다움은 유연성에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목소리 톤은 흥분으로 높아질 수도, 성찰로 낮아질 수도, 망설임으로 느려질 수도, 감정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말에 색깔을 입힙니다.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변화 때문에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하고 당신이 모든 단어 속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단어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한 발음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 순간의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무엇을 공유하고 싶은가? 듣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게 하고 싶은가? 그렇게 할 때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유창함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습자들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어휘나 문법의 부족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조금 더 공부해야 해. 정말 준비가 되면 시작할 거야. 하지만 그 준비 상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이론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침묵할수록 당신은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족쇄가 됩니다. 자신감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비록 문장이 불완전하더라도 당신은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말할 권리가 있다. 그 신호가 쌓여 습관이 되고 결국 본능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유창함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창함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수백, 수천 번의 불완전한 발언의 결과입니다. 각각의 작은 조각들이 더 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자신감은 바로 그 첫 번째 조각을 놓는 손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림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언어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숨쉴 기회를 줄 때만 살아납니다. 책, 연습 문제, 듣기, 읽기는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준비일 뿐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당신이 말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직 그 행동만이 당신을 두려움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유창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침묵에서 벗어나십시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문장이 불완전하더라도 말하십시오. 당신이 감히 말할 때마다 당신은 유창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으로써 유창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창함은 침묵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정직하고 아직 강하지는 않지만 단호한 당신의 목소리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게 한 것은 수시간의 암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떨면서 말했던 바로 그 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창함은 짧은 노력의 분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말하기를 꾸준히 반복하는 순간들을 통해 꾸준한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루 단 15분 연습하는 습관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몇 시간 동안 벼락치기하고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언어는 운동 기술과 같습니다.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루에 5시간 헬스장에 가고 한 달을 쉰다고 해서 몸이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20분, 30분의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만 일관된 말하기 연습이 유창함의 진정한 토대입니다. 일상 습관의 힘은 보이지 않는 축적에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진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몇 달 후에는 자신이 더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더 빨리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꾸준함의 보상입니다. 유창함은 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내딛는 작은 발걸음에서 옵니다. 원칙을 하나 세우십시오. 하루도 거르지 않기. 하루를 침묵 속에서 보내는 것보다 2분 동안 2문장이라도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루를 놓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놓치면 그 사슬은 끊어집니다. 운동 리듬을 잃은 몸처럼 다시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속 시간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진정한 유창함을 얻으려면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번역을 멈추고 내가 영어로 직접 생각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뇌는 항상 익숙한 경로를 선호합니다. 수년 동안 한국어로만 생각해왔다면 모든 아이디어는 먼저 한국어로 나타날 것입니다. 번역을 강요받을 때 당신은 추가적인 처리 과정을 더하는 셈입니다. 이 중간 과정은 삐걱거리는 나무다리와 같아서 느리고 불안정하며 불안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입을 열지만 말은 감정보다 뒤처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연이 당신의 자연스러움을 앗아갑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뇌를 재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생각이 처음부터 영어로 떠오를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지만 작은 발걸음들이 심오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일상 활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늦잠 잤네라고 생각하는 대신
아이오거브레이드라고 뇌가 속삭이게 하십시오. 밖을 걸을 때 날씨가 흐리네 대신 The sky is cloudy today가 떠오르게 하십시오. 큰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당신의 생각을 새로운 언어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번역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팁은 단어를 한국어 등가물이 아닌 이미지, 감각, 경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에펠을 생각할 때 사과라는 단어에 묵지 마십시오. 빨간색, 아삭한 단맛, 한입 베어 물 때의 소리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개념과 영어를 중간 매체 없이 직접 연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번역하지 않고 느낍니다. 환경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 컴퓨터, 소셜피드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다면 뇌는 옛 습관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설정을 영어로 바꾸고 영어 콘텐츠를 팔로우하고 한국어 자막에 의존하지 않고 뉴스, 영화, 팟캐스트를 접하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현실로서의 영어에 몰입하게 되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그 언어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편함의 단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뇌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할 때 종종 공백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되돌아가는 대신 영어로 더듬거리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하십시오. 그 더듬거림이 바로 도약입니다. 항상 모국어로 다시 번역한다면 당신은 결코 안락지대를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유창함은 마음속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번역 없이 아이디어가 영어로 떠오를 때 당신은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말은 빠르고 연속적이며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언어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영어로 생각하는 것은 유창함으로 가는 진정한 관문입니다. 일단 그 문을 통과하면 당신은 더 빠르고 자신감 있게 말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언어가 하나가 되는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이 내뱉는 모든 문장은 더 이상 번역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됩니다. 유창함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새로운 버전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언어를 사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며 아이디어를 영향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는 버전 말입니다. 당신의 영어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아마도 당신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처리하고 간단한 상황에서 몇 마디 하는 것만을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멀리 나아갈수록 당신은 유창함이 단지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이 세상에 온전히 존재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창함은 당신을 원어민의 복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 속에서 당신 자신이 되게 합니다. 억양을 숨길 필요도 문화적 뿌리를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목소리, 그 정체성이 당신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영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관점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당신이 한때 꿈꿨던 소통과는 빠르거나 많거나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모든 단어 속에서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유연하며 활기찬 당신입니다. 그 사람은 숨결, 톤, 감정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듣는 사람의 경험으로 바꾸는 방법을 압니다. 그 사람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영감을 줍니다. 그 이미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창함을 지속적인 연습의 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말하고, 듣고, 쓰고, 성찰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쌓여 힘이 됩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유창해지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언어적 정체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서든 당신을 정의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유창함이 정체성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영어를 잘하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영어를 통해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 시점에서 언어는 더 이상 능력의 척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유창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넓은 공간에서 가장 진실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경험, 지혜,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는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유창함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단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것이 당신 자신의 연장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꿈꿨던 소통과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연습하는 매일, 떨림을 극복하는 매 순간, 참여하는 모든 대화가 그 이미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자신이 더 이상 학습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야기꾼, 영감을 주는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로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 정체성, 그리고 당신이 지닌 가치로 존재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유창함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실하고 생생하게 연결하고 퍼뜨리기 위해 말하기 때문에